우리는 평생을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착한 딸의 가면,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 희생하는 엄마의 가면. 그 가면 뒤에서 진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싫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던 순간들. 내 마음은 분명히 아니라고 외치는데 입에서는 네, 알겠습니다가 나왔던 순간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순간들. 그렇게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진짜 나를 만나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면에 대해서요. 왜 우리가 가면을 쓰게 되었는지, 그 가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칼 구스타프 융기라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평생에 걸쳐 연구했던 인간 내면의 비밀, 그 중에서도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우리의 사회적 가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닌지, 왜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합니다. 배우들은 가면을 바꿔 쓰면서 다른 역할을 연기했어요. 윤군 이 단어를 빌려와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나, 사회가 요구하는 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나. 그것이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페르소나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니까요.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모습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페르소나가 너무 두꺼워질 때 생깁니다. 가면이 얼굴에 들러붙어서 가면을 벗을 수 없게 될 때 생깁니다. 가면 뒤에 진짜 나를 잊어버릴 때 생깁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많은 역할을 요구합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각각의 역할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착한 딸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투정 부리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고 집안일을 도맡고 불평 없이 살아야 합니다. 완벽한 며느리는 시댁 어른들을 공경하고 명절에는 온갖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 감정은 숨겨야 합니다. 훌륭한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 시간은 없어도 되고 항상 아이들 먼저여야 합니다.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나를 숨겨야 합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욕구를 무시하고 내 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왜 사는 거지?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가면 뒤의 얼굴이 사라져버립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자기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요. 페르소나에 너무 동일시되어서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 공허함, 무력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잘 해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텅 빈 느낌. 다 가진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느낌. 이것이 페르소나에 갇힌 삶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진짜 나 대신 가면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조건부 사랑이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착하게 굴면 사랑받고, 말을 안 들으면 사랑받지 못합니다. 공부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실망을 줍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어린 마음에 이렇게 각인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 특정한 모습을 보여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모습, 선생님이 칭찬하는 모습, 친구들이 인정하는 모습. 그 가면을 쓰면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요.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거부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어린 우리에게는 이것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살 수 없으니까요. 가면을 쓰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사랑이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데도 우리는 여전히 가면을 씁니다. 더 이상 선생님의 칭찬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생존 전략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효도의 가치, 집단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문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이런 것들이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도록 만듭니다. 나보다 가족이 먼저, 나보다 조직이 먼저, 나보다 남의 시선이 먼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이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미덕이 과해지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나만 생각하라는 건가요? 그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도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자기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한 것.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전수칙을 알려주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먼저 자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먼저 숨을 쉴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컵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안이 비어 있으면 줄 것이 없습니다. 억지로 짜내면 자기만 고갈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줄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주는 것, 의무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상 전체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융은 자기 실현이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실현은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페르손에 갇힌 가짜 자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페르소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너무 오래 쓰고 있어서 그것이 진짜 자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나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각 역할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인가? 아니면 기대에 맞춘 모습인가?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항상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 시키는 일은 다 하는 사람, 불평 한마디 안 하는 사람. 이게 진짜 나인가요? 아니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요? 가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는 사람,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는 사람, 내 시간은 없는 사람. 이게 진짜 원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그러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면은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화가 났던 것, 사실은 지쳤던 것,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던 것, 사실은 쉬고 싶었던 것. 이런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싫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을 네, 알겠습니다만 해왔는데 갑자기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 것 같고 관계가 나빠질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싫은데 좋다고 하는 것, 못하는데 하겠다고 하는 것, 힘든데 괜찮다고 하는 것.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고 상대방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위에 쌓인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싫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상대방도 나를 존중합니다. 항상 내만 하는 사람은 쉽게 이용당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에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그건 제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작은 말들부터 연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이해합니다. 오히려 솔직한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 시간 중에서 순수하게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많은 분들이 거의 없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 챙기고, 출근하면 일하고, 퇴근하면 또 가족 챙기고, 집안일 하고, 지치면 쓰러지듯 잠들고, 나를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됩니다. 산책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어색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다시 채워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뭐 먹고 싶어라는 질문에도 아무거나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뭐 하고 싶어라는 질문에도 당신이 하고 싶은 거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자기 욕구가 무뎌진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할 때,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 느껴보세요. 주말에 뭐 할까 생각할 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너무 오래 무시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질문하다 보면 조금씩 대답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바로 진짜 나의 목소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엄마,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함은 환상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역할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지칠 뿐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충분히 좋은 것으로 만족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완벽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완벽주의는 행복의 적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여섯 번째는 죄책감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려고 하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가족을 두고 내 시간을 가지면 죄책감이 듭니다. 집안일을 안 하고 쉬면 죄책감이 듭니다. 이 죄책감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여자는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죄책감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진실이 아닙니다. 희생만 하는 삶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보는 엄마가 더 좋은 엄마입니다. 자기가 행복한 아내가 더 좋은 아내입니다. 죄책감이 느껴질 때 그 죄책감이 정당한지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느끼도록 훈련받은 건가? 대부분의 경우 그 죄책감은 근거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돌볼 권리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융근 내면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것을 적극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자기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목소리가 있나요? 어떤 감정이 있나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그것들과 대화해 보세요. 특히 오랫동안 억눌려온 부분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났던 나,
슬펐던 나, 두려웠던 나, 그 부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뭘 원하니? 너는 뭐가 필요하니? 내가 널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나의 목소리입니다. 8번째는 지지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밖에서 찾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 상담사, 지지 모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여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9번째는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2걸음 나아갔다가 1걸음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나아가세요.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10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못해. 넌 왜 그 모양이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이런 목소리요. 이 목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들이 내면화된 것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비판이 이제는 자기 목소리가 된 거예요. 이 내면의 비판자를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다른 목소리로 대답하세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충분히 잘하고 있어. 힘들었지. 수고했어. 이런 말들로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친절한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친 상태에서 가족을 돌보면 어떻게 되나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충전된 상태에서 가족을 돌보면 어떨까요? 여유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족에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행복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행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와 사는 남편이 행복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윤기 말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페르소나를 형성할 때 동시에 그림자도 형성됩니다. 페르소나가 우리가 보여주는 밝은 면이라면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는 어두운 면입니다. 착한 딸의 가면을 쓰면 반항적인 부분은 그림자가 됩니다. 희생하는 엄마의 가면을 쓰면 자기 욕구를 원하는 부분은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합니다. 평소에 참고 참던 분노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 항상 희생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내던지고 떠나는 것. 이것이 억눌린 그림자의 방역입니다. 그래서
윤근 그림자를 억압하지 말고 통합하라고 했습니다.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인정하세요. 지치면 지쳤다고 말하세요.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존중하세요. 이것이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 가족이 원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 그 가면 뒤에서 진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진짜 나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빈 컵으로는 남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싫다고 말해도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희생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걱정되실 거예요. 갑자기 변한 당신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변하면 주변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적응합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경계가 있는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솔직한 당신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융의 여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페르소나 뒤에 숨은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여정. 그림자를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가 되는 여정. 이 여정은 쉽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더 자유로운 당신이 있습니다. 더 진실한 당신이 있습니다. 가면 없이 숨 쉴 수 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착한 딸이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희생하는 엄마가 되려고. 그 모든 노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시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봐도 됩니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모든 역할을 다 잘하지 못해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면을 벗을 용기, 싫다고 말할 용기, 자기 자신을 돌볼 용기, 그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그 인생을 되찾으세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